안녕하세요. 저희는 창녕 옥야고등학교에서 온 팀 파이너스입니다. 저희는 소나무를 중심으로 인목부산물의 펠리터를 연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지구를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 환경에 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목재 펠릿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목재 펠릿이란 대표적인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나무를 파쇄, 건조, 압축하여 만든 고용연료입니다. 목재 펠릿은 나무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나무를 벨 때 그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점에서 탄소 중립 에너지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과연 펠릿을 탄소 중립 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펠릿을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 탄소 발자국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펠릿 연소 시 오염물질을 배출해 석탄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하지만 이는 국내에 펠릿 생산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여 폐목재, 바이오매스 산업을 활성화한다면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펠릿 생산 시 벌목으로 인한 산림 파괴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내가 만들어오면 되잖아요. 어떡하지? 솔방울? 솔방울이 산불에 취약하다는데 그래 이걸 이용하는 거야. 매년 지자체가 낙엽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낙엽도 이용해보자. 네, 저희는 이런 이유들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추가적인 조사 결과 솔방울에는 테르핀이라는 기름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에 잘 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나무 자생량이 많고 솔방울이 목재 펠릿에 쓰이는 목재와 성분이 유사하기에 저희는 솔방울 펠릿을 연구하고 낙엽 펠릿을 또 추가로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의 재료 수집 단계입니다. 저희는 남해, 부산, 창원 등 경상도 일대에서 솔방울을 그리고 저희 학교 주변에서 낙엽을 채취하였습니다. 이후 벌레, 흙 등으로 인한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삶았습니다. 목재의 함수율이 높으면 발열량이 낮아지기에 저희는 이를 예방하고자 2번의 건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 재료 가공 단계인데요. 솔방울을 톱밥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믹서기가 대를 갈지 못해 비늘 부분을 하나하나 분리하여 가공했습니다. 그리고 첨가제에 따른 발열량에 관한 논문 자료를 참고하여 발열량을 높이기 위해 전분과 커피박을 첨가제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기관의 펠릿 성형기 대여를 문의했으나 이에 실패해서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첨가제로 쓰였던 전분이 글루텐을 형성하여 접착제인 리그린 역할을 해줄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후 펠릿이 쉽게 부서지고 전분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생겨 밀을 폐기하였습니다. 저희는 1차 실험에 실패한 후 전분, 물엿, 식초를 이용해 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후 겔 상태가 되어 펠릿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전분이 충분한 접착력을 늘려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후 새로운 접착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충분한 압력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였습니다. 마침 과학실에 있는 원통형 깔때기와 유리막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막대가 자주 부러졌습니다. 저희는 이해 모양에 착안하여 강한 압축을 가할 수 있고 일정한 규격으로 생산할 수 있게 깔때기 모양으로 도구를 제안하였습니다. 이해 방법 다른 접착제를 고민하던 중 전분과 유사한 밀가루가 물을 만나 글루텐을 잘 형성한다는 점을 떠올렸습니다. 따라서 밀가루를 접착제로 사용하여 펠릿 모양을 안정적이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위의 방법을 이용해 솔방울 펠릿, 솔방울 전분 펠릿, 솔방울 커피박 펠릿, 솔방울 전분 커피박 펠릿, 낙엽 펠릿을 제작하였습니다. 사진은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완성! 네, 힘들게 제작한 펠릿을 이제 다 불태워버릴 시간인데요. 소모되는 연료량과 비례하는 착화 시간, 시간당 사용 펠릿량과 연계되는 연소 진행 시간, 펠릿 보일러의 성능,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된 연소 후 잔여물 양, 대기오염과 관련된 미세먼지 발생량, 발전 효율과 관련된 발열량을 측정하여 기존 펠릿과 대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착화 시간에서는 제작한 펠릿이 기존 펠릿보다 약 40%가량 감소했습니다. 특히 솔방울 펠릿은 약 15초로 착화 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연소 진행 시간에서는 커피박을 첨가한 펠릿이 대체로 길었습니다.
압축이 많이 되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압축이 적게 되면 불씨가 잘 옮겨붙지 않아 적절한 압축 강도가 필요했습니다. 잔여물 양의 경우 모두 기존 펠릿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솔방울 전분 커피밥 펠릿과 낙엽 펠릿의 경우 기존보다 약 2배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은 기존 펠릿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펠릿은 미세먼지 지수 나쁨을 기록했으나 솔방울 펠릿 단독으로 미세먼지 지수 보통을 기록했습니다. 발열량은 모두 기존 펠릿보다 낮은 값이었습니다. 이는 저희의 탐구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작업이라 펠릿에 충분한 압력을 가하지 못한 점, 소나무 수종에 따라 다른 발열량을 고려하지 못한 점, 발열량 측정 시 함수율 통제가 미흡했던 점을 보아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결론입니다. 실제 산업에서는 강한 열을 가하여 리그닌이 접착제 역할을 하므로 낮은 발열량의 전분,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높은 발열량의 커피방을 첨가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희는 나무를 베지 않고 인목부산물로 펠릿을 제작했습니다. 인목부산물로 제작한 펠릿은 착화 시 사용되는 연료량이 감소하고 잔여물량이 줄어 펠릿 보일러 교체 비용, 펠릿 폐기 비용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총 에너지 소모량, 총 환경적 비용, 환경오염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목부산물 펠릿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솔방울 펠릿은 벌목을 하지 않기에 산림 파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발생량이 낮기에 대기 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수급이 용이하고 수요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따라서 솔방울 펠릿이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을 이루며 인목부산물을 고부가치화한다는 점에서 솔방울 펠릿이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괜찮은 지구, 괜찮은 우리. 지금까지 파이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